아니, 이 영어 문장 왜 이렇게 잘 썼지? 잘 쓴 영어 문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What is a well-written sentence? 그러니까 잘 쓴 명문장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나올 문장들은 이 기사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The Atlantic Magazine의 기사였고요. 제목이 I should have seen this coming.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라는 제목이고 데이비드 브룩스의 글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고요. 책도 여러 권 쓰셨고 특히 사람의 성격, 인성, 캐릭터에 관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글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좋은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눠볼 거거든요. 첫 번째, 바로 feel it. 정확한 감정 표현입니다. Maybe the best description for what I'm feeling is moral shame. To watch the loss of your nation's honor is embarrassing and painful. 자, 아마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보자면 그건 바로 moral shame, 도덕적 수치심일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돼서 속상하다, 슬프다 이런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속상한 기분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깊이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shame, 수치심이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To watch the loss of your nation's honor. 자신의 국가의 명예가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embarrassing and painful. 굉장히 정확한 adjective, 형용사를 써서 기술을 하고 있죠. 당황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속상하다,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painful이라고. 이런 식으로 작가의 감정뿐만 아니라 작가의 감정을 독자들에게까지 정확하게 느껴지도록 해주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보는 부분이에요. What's likely to happen is that the demagogue will start making mistakes because incompetence is built into the nihilistic project. Nihilists can only destroy, not build. Authoritarian nihilism is inherently stupid.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Demagogue, 굉장히 거창한 단어 같죠? Incompetence and inherently stupid. 이 무능함이라는 거, demagogue, 묵직하게 들리는 이 단어, 그리고 inherently stupid.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the demagogue, 여기서는 선동가를 의미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해서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선동가, 정치적 선동가를 얘기합니다. 이 demagogue, 트럼프를 얘기하겠죠. Demagogue will start making mistakes. 그 사람은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요. Because incompetence is built into the nihilistic project. incompetence가 굉장히 좀 센 단어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incompetence, 무능함이 nihilistic project, 그 허무주의적인 프로젝트,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허무주의적인 프로젝트,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행사하는 프로젝트의 무능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nihilists, 여기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들의 사람을 nihilists라고 부르거든요. 허무주의자들.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nihilists라고 표현을 합니다. Nihilists can only destroy, not build. 그 사람들은 오직 파괴할 수만 있지 무언가를 지어낼 수 없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게다가 권력욕도 있잖아요. 또 권위주의적인 허무주의는 inherently stupid, 본질적으로 어리석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demagogue가 길기도 길고 그리고 demon이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두 단어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긴 한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 단어를 선택한 데는 그냥 트럼프나 뭐 nihilists 혹은 그 Trump's allies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demagogue라고 딱 이렇게 이 단어를 쓰면서 집어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묵직함 그리고 그 demon 이과 음이 비슷한 데서 오는 그런 효과들을 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이유가 뭔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 논리까지 받쳐주니까 굉장히 개연성 있게 다가오죠. They're pathologically self-destructive. When you create an administration in which one man has all the power and everybody else has to flatter his voracious ego, stupidity results. 여기도 단어를 한번 볼게요. pathologically self-destructive. 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pathologically, 병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병적으로 이유도 없이 그냥 내재적으로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이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탐욕적인 이거, 탐욕적인 자아를 칭찬해주는, 그걸 떠받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행정부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건 stupidity, 어리석음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self-destructive나 voracious ego, voracious라는 거는 꾸역꾸역 막 뭔가를 greedy하게 먹는 식탐 있는 막 그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자, 이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왜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안에 성격이 어떤지를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렬한 언어를 써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감정에 관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봐주세요. Authoritarians are also morally stupid. Humility, prudence, and honesty are not just nice virtues to have. They are practical tools that produce good outcomes. When you replace them with greed, lust, hypocrisy, and dishonesty, terrible things happen. 자, 단어를 한번 볼게요. Humility, prudence, and honesty는 전부 다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권위주의자들은 또한 도덕적으로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도덕적인 관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Humility, prudence, and honesty는 nice virtue라고 나와 있어요. 겸손함, 신중함, 그리고 정직함은 단지 좋은 가치들만이 아니다. 이 humility, prudence, and honesty 이 감정들은 practical tools, 굉장히 실질적인 도구들이다. Produce good outcomes. 이 humility, prudence, and honesty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한 굉장히 실질적인 도구들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morally stupid. 이런 것들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니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Humility, no, 없고, prudence, 없고, and honesty, 없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 When you replace them with these, greed, lust, hypocrisy, and dishonest. 만약에 당신이 이 좋은 가치들을 탐욕, 욕망, 위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대체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뉴스 아티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관한 도덕적인 덕목에 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독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글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it. 문장이 마치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냐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MAGA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캠페인 같은 거를 막 진행을 하잖아요. 자, 우리를 같이 지지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자칫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은 편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네.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걔네 다 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This political moment isn't populists versus elitists. It is, as I've written before, like a civil war in a prep school where the sleazy rich kids are taking on the pretentious rich kids. 자, 여기서 트럼프는 지금 어떤 프레임을 꾸미고 있냐면 자기들은 대중을 위하는 populists 같은 느낌. 그러니까 대중을 더 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자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는 Democrats. 그러니까 민주당원, 사회에 각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을 점거하고 있고 소위 젠체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척하는 그 Democrats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주는 트럼프가 elitists, 엘리트주의에 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을 보자. 이 사람들 역시 엘리트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기사로 한번 가볼게요. 기사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하나하나씩 꼬집고 있어요. J.D. Vance, 부통령인 J.D. Vance는 예일 러스쿨, 그리고 피트, 프린스턴, 그리고 하버드까지 갔고요. 이박, 예일과 하버드 갔고요. 스테픈 밀러는 듀크 대학 갔고요. 테드 크루스는 프린스턴과 하버드 갔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꼬집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중을 위할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들도 엘리트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 이 싸움은 사실 명문과 사립학교의 내전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확 이미지가 잡히지 않나요? 자, 이 싸움은 트럼프와 엘리트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엘리트들과 엘리트들의 세력 싸움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생생하지 않나요? Like a civil war in a prep school. 그러니까 사립 명문 학교의 내전 같은 것일 뿐이다. Where the sleazy rich kids are taking on the pretentious rich kids. 자, 여기서 sleazy라고 하면 사고 많이 치고 건들건들한 문제아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친구들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립학교의 내전 같은 건데 sleazy rich kids, 그러니까 건들건들하고 버릇없는 그 부잣집 애들, 금수저들이 젠체하고 잘난 척하는 그 금수저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내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sleazy rich kids는 트럼프 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pretentious rich kids, 막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젠체하는 쪽은 아마 그 트럼프 쪽이 제거하려는 민주당 쪽에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political moment를 딱 이렇게 학원물에서 나오는 세력 싸움으로 탁, 그리고 그 안에 내전, 세력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두 집단도 딱 이런 단어로 이미지화 해주고 있어요. 문제아들,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애들. 근데 둘 다 rich, 금수저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금수저 대 금수저들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주목해주세요. It turns out that when you mix narcissism and nihilism, you create an acid that corrodes every belief system it touches. 이런 문장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봅시다. narcissism과 자기에 빠지는 narcissism과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이 세상은 무의다 라고 믿는 허무주의,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것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acid, 산성 성분 있죠? acid. 근데 어떤 acid냐면 당연히 corrodes every belief system it touches. 닿는 모든 시스템을 부식시키는 산성 성분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르시시즘과 허무주의가 합쳐지면 그것이 닿는 모든 시스템을 부식시키는 산성 성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우리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다 부식시키고 있다. 다 망가뜨려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법 체계라든지 행정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똑바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 acid. 딱 듣자마자 하는 그 부식되는 그런 느낌, corrode 같은 단어를 함께 쓰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in political moment가 계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그냥 사회 각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산이다. 모든 사회의 체계를 부식시키는 이라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심지어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문장이죠. 자, 이 부분도 앞에서 봤던 사립학교의 내전, 사립학교 세력 싸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요. They have crosses on their chest. 그러니까 이 chest를 임의로 목으로 해석할게요. 그들은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가슴에는 니체를 품고 있다. 이거 시각적으로 바로 오지 않나요? 딱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속으로는 니체의 책을 품고 있어요. 속으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이 세상은 뭐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딱 읽으면 한 방에 그냥 이해가 가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이미지로 보이는 문장 모음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한데 되게 비유가 좋았어요. Society is an organism that needs healing, or it is a social fabric that needs to be rewoven. 보면 사회란 유기체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도록 생물체, 생명체라고 할게요. 사회는 생명체이다. 치유가 필요한. 혹은 사회는 social fabric이다. 사회적인 직물이다. 다시 짜여져야 하는. 이것도 사회가 그냥 빳빳하게 굳어있는,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상처를 받으면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옷감처럼 다시 짜여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렇게 비유해서 나타내는 게 독자로 하여금 금방 이해하게 되고 느낌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나볼 문장들은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입니다. 가볼게요. Think it. 철학적 무게감과 구조적인 힘을 가진 문장들. 이 글에 조지 오웰의 quote, 그러니까 인용이 나왔는데요. 역시 조지 오웰 대단했습니다.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그 충격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George Orwell is a useful guide to what we're witnessing. He understood that it is possible for people to seek power without having any vision of the good. 이 브룩스가 하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조지 오웰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984 있죠? 1984년에서 말이죠. 그는 사람들이 아무런 선한 마음, 선한 것에 관한 비전도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책 1984에서 몇 가지 문장들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The party seeks power entirely for its own sake. 두둥. 그 당은 권력을 추구한다. 오로지 권력을 위한 권력을. 이거 단어도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1, 2, 3, 4, 6, 10개도 안 되는 단어로 이렇게 충격적이고 묵직하고 심각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the good of others. We're interested solely in power, not wealth or luxury or long life or happiness. Only power, pure power. 리듬감까지 있으니까 이게 충격이 몇 배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부 아닌, 사치 아닌, 오래 사는 것 아닌, 행복 역시 아닌, 오로지 권력, 순수한 권력, 오로지 힘,
순수한 힘. 이거 진짜 리듬감 있죠. 그리고 못됐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다. 우리는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권력만 가지면 된다. 보통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조지 오웰은 역시 달랐던 것 같아요. 부? 아니고 사치하고 싶은 거 아니고 오래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행복을 위한 권력? 아니. 그냥 권력을 위한 권력. 마지막 조지 오웰의 문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화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읽었을 때 같이 그 화나는 감정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영어 실력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Obedience is not enough. Unless he's suffering, how can you be sure that he's obeying your will and not his own? Power is in inflicting pain and humiliation. 복종은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그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 복종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권력이란, 힘이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시키고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데 있다. 정말 미친 것. 대단하죠? 자, 이런 문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생각, 이걸 생각을 넣으려고 얼마나 숙고하면서 단어를 골랐겠어요. 그죠? 읽고 나서 멈추게 되는 이런 문장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문장이고요.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되게 리듬감이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착착착 쌓아주는 느낌의 문장이거든요. 함께 느껴보시길 바래요. Over time, changes in values lead to changes in relationships, which lead to changes in civic life, which eventually lead to changes in policy, and then in the general trajectory of the nation. 자, 이게 리듬감이 쌓여가는데 잘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Over time, 이렇게 change, 여기에 변화, 여기에 변화, 그리고 여기에 변화, 그리고 여기에 변화. 결국엔 이 여기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문장입니다.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거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살려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 빨리 되고 또 의미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Over time, changes in values lead to changes in relationships, which lead to changes in civic life, which eventually lead to changes in policy, and then in the general trajectory of the nation. 가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시민 생활의 변화를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한 국가의 일반적인 방향성을 변화시킨다. 이 리듬감이 같이 느껴지시나요? 결국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변하고 있고 지금 이 가치는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시민 사회 자체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변화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정책이 곧 변할 것이고 이 정책의 변화는 한 나라의 방향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왜 좋은지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문장을 좋은 문장으로 만드는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